예,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8시 59분이고요. 오늘 또 월요일은 어떻게 시작을 할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강보합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요. 뭐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흐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산리튬 급등에 따른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 나오니까 수출입 데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MSCI 종목 편입된 것들, 그리고 뭐 트럼프와 러시아 이런 좀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이 많아서 확실히 좀 순환매 성격이 강한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도 마찬가지고. 네. 대북 알겠습니다. CPI 언제 나오죠? 화요일. 화요일.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0.3%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3,220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3,200선, 3,100선 여기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가 오늘도 초반 장세에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SK하이닉스가 1.7%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26만 원 돌파, 26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1% 약보합. 2차 전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SDI가 5% 이상 상승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는 좀 반반 정도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뭐 두빌이나 기아 이런 쪽은 강보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나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2차 전지만 그나마 뚜렷하게 좀 올라가서 LG엔솔이 2.6%, 포스코홀딩스 2%, 뭐 등등 요런 애들만 좀 올라가고 SDI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3.5%. 2차 전지랑 하이닉스 정도 빼면은 대부분은 다 약보합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떨어지는 쪽은 하나오션 3.5% 정도 하락, 현대로템 1.5% 추가 하락, 경기방어주들 KTNG를 비롯해서 2%대 하락,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3%,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2%,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클래시스 1%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솔브레인이 1%, 동진세미캠 1%, 주성엔지니어링 1%, ISC 1.5%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오늘 초반장은 2차 전지 플러스 일부 반도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큰 산업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플러스 알파로 관세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탄산리튬 가격이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7.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넥스 거래소부터 이제 리튬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쪽 움직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ESS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쪽으로 쏠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엔솔에 많이 쏠리다가 SDI를 후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얘가 탄력도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 나머지 종목군도 쭈쭈쭈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주 이런 것들은 좀 수출입 데이터에 아마 영향이 있을 거예요. 먹는 거나 또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2차 요게 이제 코스닥에서는 로봇주들 조금 움직이는데 뭐 MSCI 편입에다가 요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중국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거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장 초반부터는 이제 재건 관련된 쪽들이 일단 먼저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음.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생에너지 기후에너지부 얘기 나오니까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이슈 그리고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들 나와서 요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나쁘지 않고 전선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LS 에코에너지라든지 대한전선이 좀 초반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AI 인프라 종목군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지금 NC소프트가 제일 강한 상황입니다. NC소프트가 5.9%, SDI가 6%.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NC가 오늘 또 실적 있습니다. 예, 실적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오늘 5% 올라가는데 MSCI 한국 지수의 LIG 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이렇게도 포함이 됐고 LG 이노텍은 리뷰 결과에서 제외됐는데 주가는 5% 올라가네요. 예.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이고요. LS도 3% 상승. 삼양식품도 아까 딱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좀 밀리면서 한 3%대 상승으로 조금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예. 자, 일단 김장현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상 전략 빠르게 들어본다면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 처음에는 좀 달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편입된 거 MSCI 그게 좀 이슈가 되고 그 정도입니다. 삼양식품은 그 협업하는 거 판다 익스프레스하고 그것 때문에 아침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CPI 넘버가 나오는 것이 분수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 아직 그 뭐죠? 우리 그 상법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눈치 잡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좀 센 거는 그 중국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의 이슈가 좀 좋게 반영되는 뉴스가 나와서 조금 더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엔솔, SDI도 괜찮고, 근데 에코프로그램까지 괜찮으니까 장은 이걸로 인해서 지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끔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은 그냥 조심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수로만 치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대 3의 비율로 상승 종목이 한 250개, 하락 종목이 한 60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1000개, 상승 종목이 한 600개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나란히 0.3% 밀리면서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엔캠이 10%, 11%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올라갈 때 엔캠이 비슷한 상승률은 좀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그나마 조금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비엠도 4% 정도 상승, CJENM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CJ는 한 7% 밀리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장원 본부장님? 시즌이요? 시즌 실적. 실적. 네. 순이익 적자. 순익 적자. 매출 자체도 줄었네요. 네, 그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쪽이 워낙 뭐 최근에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영업이익이 변환이 되는 거를 중요시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실적 그 순이익 자체를 또 집중해서 볼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게 좀 차익이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근데 시즌이 뭐 7% 빠지고 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다 안 좋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거 다 제약바이오거든요. HLB, D&D 파마텍, 보로노이, 리가캠, ABL, 알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비만 관련된 쪽은 요즘에 이제 순환매를 돌면서 미국의 비만주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릴리도 예.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노보노는 말할 것도 없이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뭐 하루에 40%씩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이 비만의 센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CPI 전망치가 좀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물음표가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뒤로 밀리면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런 심리도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반반 치킨으로 섞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패드워치 툴로 보면은 인하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에 과연 이게 움직일까? 대다수가 움직일까? 그런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지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많아야 되는데 바이오 쪽이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2차 전지는 제가 탄산리튬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선물 가격 다 급등한 것들 뭐 그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예. 바이오는 오늘 개별주 중심으로의 뭔가 이벤트가 일단 없고 아.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많이 쏠리면 2차 뭐 바이오랑 2차 전지 거의 상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쪽인데 피부 미용 쪽은 리포트 잘 나왔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쪽이 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쏠릴 수 있죠. 그리고 시장이 지금은 좀 확실한 거를 원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왜냐면 이번 주에 CPI 있죠. 화요일에 목요일에 PPI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를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또 옵션 만기를 있거든요. 네. 미국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좀 확실한데 돈을 좀 넣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그마저도 사실은 저는 연속성이 좀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 순환매에다가 윗꼬리를 많이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 종목군들도 약간 이렇게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테마적인 것들이 움직이니까 좀 약간 그쪽으로 천하질 단타대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뤘었죠. 마이너스 17% 19만 8,200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매출 미스했고 영업이익 미스했고 장 끝나고 실적 나왔는데 미스하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좀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장에서 오늘 또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예. 김정희 본부장님도 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소부장의 일부 좀 셉니다. 네. 그 많이 아주 센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덕장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정도 코미코 좀 오르고 있고 유니센 같이 작은 종목이 좀 크게 뛰고 있고 그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그 정도는 이제 좋은데 이게 PCB 관련돼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쪽의 뉴스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수페타 같은 경우는 실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은 14일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정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YG가 실적이 좋아서 3년석, 3분기 연속 그래서 1%.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1%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요. 6% 이상 밀리고 장중에 지금 아까 8.3%까지 밀렸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일선 정도가 깨지고 엊그제 그러니까 전 거래일 지난주 목요일 날 최고가 기록했다가 오늘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차관 본부장님? 투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경? 투자 경고? 네, 요거 이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미수나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 좀 대거 차익이 나와야 되고 또 신용이 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수급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여기 지금 하나오션이 경고고요. HJ중공업은 또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MRO 쪽은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경에다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좀 수급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얘는 이제 과열인데도 안 빠지니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과열이면 좀 좋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이슈에 대한 강함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오션이 여기에서 못 올라갔을 때 HJ중공업이 막 치고 올라갔는데 요 8월 4일, 5일 요때는 투자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는 수급 문제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 3,100, 3,200, 3,300 가냐 못 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조방원 중에서도 좀 추세를 잃어버린 애들이 좀 탈락한 애들이 꽤 보이고 그거를 뭐 이제 패권을 조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 내주면서 약간 좀 탄력도를 잃어가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1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22억, 기관이 377억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498억 마이너스, 기관이 45억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선물도 역시 100억대입니다. 377억 마이너스, 기관이 229억 플러스.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봐야 될까요, 장 본부장님? 일단은 뭐 매도 쪽에 좀 주력 산업이 거의 없어요. 뭐 있어봐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마이너스 27억밖에 안 나가고, 그다음에 오늘 어쨌든 좀 작기는 하지만 반도체랑 2차전지 쪽으로 제일 수급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287억 원, SDI가 168억 원. 이렇게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도 빠지고 있긴 한데 넥선으로 일단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방산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작은 물량이지만 어쨌든 들어오는 물량은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좀 수급 이탈이 지금 없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732억 원 들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안 움직여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수급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푸메가 수급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은 거기에서 아마 조금 외국인 수급 동향의 종목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삼성 쪽으로 좀 들어오면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당분간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선물 옵션 만기가,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줄면서 한 번 정도는 꼭 한쪽을 날려요. 롱이든 숏이든. 그래서 한번 날리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근데 일단 뭐 선물 수급은 최근에는 좀 좋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그런 부분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의 주가 추이가 오늘 살짝 눌리고 있는데 요것만 좀 돌아서도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말씀을 드렸는데 원제이님께서 양도세 고민이 크다고 봐야지 점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장은 신이다님께서도 공매도 잔고 역대급이라는데 이러다 폭락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9시 1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양전했고요. 코스닥은 계속 0.1% 정도 약세권에서 약보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현 본부장님 뭐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하게 폭등하는 것도 없고 폭락하는 거 몇 개 있죠. 화장품 쪽에서 그 정도는 원래 예상됐던 거니까 아주 그렇게 아까 수급도 말씀하셨고 뉴스 플로우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그냥 읽어야 어떻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곰곰이 생각할 거리는 뉴스는 자잘한 게 참 많긴 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그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일정 갈까요? 일정 벌써 봐요? 네. 뭐 장 코멘트 더 있어요? 억지로 쥐어짜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지금 2차전지 쪽이 계속 세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LNF 네. 7%, 엔캠이 17%. 네, 이거 계속 치고 가고 이러면은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슈는 요거거든요. 이제 CATL이 이제 세계 생산량 3% 리튬 공장 가동 중단이 있잖아요.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요런 걸로 인해서 탄산 리튬 가격이 7%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이 보시면 8일에 보시면은 이제 전날일 9% 급등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7.78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원래 리튬이 좀 원래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요즘에 이제 뭐 좀 잡주이니까 걸러서 들으세요. 하이드로 리튬 이런 애들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단기간에 더블 이상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가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쪽으로 막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애들도 다 안 움직이던 애들, 한중 NC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좀 돌고 있어서 만약에 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뭐 이런 분위기면은 한번 트레이딩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신에 이제 이거를 좀 저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진짜 산업적으로 돌았느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생산에서는 분명 좀 이슈가 있고 제가 이제 산산리튬 가격을 거의 매일 체크를 해요, 선물 가격. 근데 요즘이 좀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기라는 종목도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 관련된 공급 계약이 목요일부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거래일 동안 연달아 막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2차전 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어요. 관련이 있거든요. 3기 에너지 솔루션즈랑 해가지고 요런 애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요렇게 순환매 돌고 있는 거에서 요 보여주시면 얘 지금 엔캠도 그렇고요. 엔캠도 요거 지금 밑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LNF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NCS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순환매가 올라가는데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속도로 가거든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아까 이제 채팅장에서 공매도 얘기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제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상위 탑5 안에 들어가요. 탑10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탑10 안에 들어가는 애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리면 쇼커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2차 전지 쪽이 공매도 상위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럼 쇼커버가 터지면 단기 랠리가 더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탑 그 50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체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전에 나온 속보고요. 새로운 정책위 의장 진성준 씨가 가고 한정혜 의원이 왔죠. 주식 양도세 대주주의 기준 50억 유지하는 의견을 정부한테 전달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50억 원 기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뭐 단수안이랑 복수안 중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복수안 없었고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부한테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속보를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있으세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다행입니다. 음. 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분위기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빠지게끔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빠지진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별로 크게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장 그것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약간 시장을 눌러왔었던 이슈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안 빠진 이유도 그것 때문에 살려준다는 기대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죠. 이미 벌써 이거 정도는 반영이 된 거다. 그 반영됐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게 확정되면은 뭐 조금 더 1, 2%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요인이 있잖아요. CPI도 있고 있으니까 막 섞여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네. 세제에 대해서 확실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그거 안 되면 더 빠지는 요인이고요. 저는 그게 지금 이슈가 지금 다 양도세로 넘어갔는데 지금 배당불가세 그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줄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처음에 법안 발의된 것보다 너무 높게 돼 있고 나머지 쪽들이 해결이 돼야 요게 해소가 되는 거지 왜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50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저는
그냥 롤백이 됐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음. 지금 지수가 3,200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걸로 이제 올라가면은 저는 오히려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그 집중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거 그 일정 네. 일정으로 갈까요? 네, 일정을 보시면요. 일단 오늘은 일본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일본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네. 좀 휴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출입 데이터 뭐 기사도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미 잠정치들은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뭐 실적 발표 많은데 화장품 쪽들이 있어요. 실리콘투, 뭐 잉그로드랩,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애들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는 세계 곡물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누보라는 종목이 좀 작은 종목인데 막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곡물 관련된 테마에 좀 자주 처음에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곡물 동향 보고서에서 혹시나 변동이 나오면 거기서 또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이슈들이 꽤 많은데 중국과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국면으로 가면은 좀 그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펙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고 또 CPI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있습니다. 예상치가 조금 좀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봐야 뭐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수요일에는 또 국제에너지 월간 보고서가 또 따로 나와요. 그리고 원유 재고 나오니까 이 지금 오펙에다가 원유 재고 동시에 나오니까 이것 따라서 WTI 가격이 또 완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쉘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음식료 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 이슈 그리고 원유 재고가 만약에 좀 많다 이래버리면 WTI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CPI 데이터가 또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영향 때문에 적게 나올 때 또 희망으로가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월화 이 데이터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아마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요. 게다가 네. 금요일날 휴장이니까 그 이제 모든 거를 목요일에 좀 때려 박겠죠. 왜냐하면 금토일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네. 또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 때 만약에 수급 바뀌어가지고 반도체 박살난다 이래버리면 나스닥이 떨어지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안 좋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이거 중국에서 열리는데 어떤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네, 요게 열려요. 지금 이미 이제 사전 판매는 하고 있고 사람 하는 운동에도 관심 없는 로봇이 네, 요거 좀 되게 커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는 네. 로봇 판매 대리점에 지금 막 불티난다고 해요. 오. 네, 사람 되게 많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그래서 네. 세계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네, 요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로봇에 뭐, 관심이 뭐 많아서. 하는 거예요? 로봇들이 나와서 뭐 저기 멀리뛰기 이런 거 하는 건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신제품 공개도 하고 이 참여 기업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전으로 제가 이제 그거 좀 최근에 막 로봇 얘기 또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뭐 판매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요게 휴머노이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영상? 지가 그 배터리를 빼요. 안 봤죠. 빼가지고 막 교체하고 막 이런 것도 있으면 진짜 저는 이제 조만간 로봇 한 마리씩 손잡고 다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매 판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에 있는 배터리를 이렇게 360도에서 맞아요. 빼서 충전기에 꽂고 네, 다른 배터리 빼서 넣고 또 움직이죠. 자동 충전. 네. 네, 자동 충전 대단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CPI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PI. CPI 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페이지 이제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예. 이게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약간 야금야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달에 2.9였어요. 코어 기준으로 YY 2.9, 먼트 오브 먼스로 0.2인데 이게 0.3, 3.0을 컨센서스 잡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3.0을 높여서 이 골만삭스거든요. 이렇게까지 기대 간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 쓰인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그
그 저기 CPI 중에서 서비스가 중요하죠. 근데 여태까지는 상품 원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품 원가 상승이 서비스에도 전이될 것이냐, 이걸 일회성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이 해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3% 기대하고 있으니까, 예상하고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뭐 크게 아닐 것 같은데, 혹시라도 위아래로 벗어났을 경우에, 특히 위로 벗어났을 경우에 이게 일회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상품이 조금 올라가고 6월이 0점인데 이게 골마삭스는 0.45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서비스도 영향 받지 않을까, 이게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금리 인하를 지금 기정사실하고 있죠, 9월달에. 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인구 조사를 미국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10년마다. 근데 이번에 5년 만에 한답니다. 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다 빼. 인구조사 다시 해.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I have instructed 상무성한테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일리걸이 들어온 사람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것이 금방 안 됩니다.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내년도 중간선거 이전에 발표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원 의석하고 선거인단 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더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리걸이 들어간 그 지역이 그 민주당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면 정치적으로 자기네가 유불리하게 조종하기 위해서 10년 만에 하는 거 지금 5년 만에 갑작스럽게 다시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트럼프 그 소셜 SNS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대로인데,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잘 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안 올라가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연준이 실업률 상승이 없다는 핑계로 금리 인하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 CPI 넘버가 예상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거랑 결합이 되면은 9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할까? 아니면 하더라도 10월, 12월에 연속으로 해서 2번, 3번 이렇게까지 기대되고 있는데, 그거는 설레발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일견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저렇게 저 불법 이민자를 빼고 넣더라도 네네. 어차피 그쪽은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운팅이 안 되지 않나? 근데 이게 하면서 그 불법 조사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원수에서 한 3명 정도, 3개 주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면은, 조사 방식에 의하면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최소한 3개 주가 하원 의석을 한 석씩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미 나와 있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예요? 출처가? 그 퓨 리서치 리서치 센터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래요.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 공화당 쪽에 유리해질 그렇죠. 수도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 상승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1년 내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금리 인하 이쪽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코스피가 0.1% 정도 오르고 코스닥도 0.1% 양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라나? 좀 조용한 이유. 맨날 조용하다 그러니까, 야, 조용하니까 시장 조용한 재밌는데 왜 너는 맨날 그렇게 이렇게 조용하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한 느낌이 더 저는 강하기는 한데, 어쨌든 강보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전처럼 다이내믹함이 보이지 않는 이유. less dynamic. 덜 다이내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차이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마감할 때마다 제가 거래대금을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거래대금이 이전에 좀 날뛸 때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산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막 움직이는 게 예를 들면 2차 전지는 오늘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럼 2차 전지가 날뛰는 정도의 거래대금밖에 안 도는 거예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지금 떨어져서 우리가 막 에이 뭐 2차 전지 막 이러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에 되게 많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덩어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쪽이 아까 제가 리튬 선물 가격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플러스가 얘네 안 움직였는데 지금 벌써 2차 VI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 보니까 또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CATL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예. 선물 가격의 변동이 나올 만한 요인이다라고 코멘트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슈 쪽으로 그 제가 마지막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인기 콘테스트라고 해드렸는데 요 인기가 있는 쪽, 이슈가 확실히 있는 쪽 그쪽으로 수급이 확 쏠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완전히 쏠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거에 대한 정책으로 플러스 수혜에다가 중국 자체도 공장이나 이런 생산을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네. 그 나머지 캐파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전기차 가스라이팅을 계속 봤던 산업이 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좀 바보형들이라고 얘기했었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애들 중에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못 올라간 건 자동차 빼고는 다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에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재건도 그 토요일 날 지면신문 월요일 날 지면신문 보시면 재건 얘기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도 가고 있죠. 그다음 3기 이거 현대차 관련해서 납품하는 거 목요일부터 이슈 되게 많이 됐어요. 3기 에너지? 3기랑 3기 네 그쪽 에너지 솔루션즈 걔네 두 개가 요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오늘 태용 가는 거 기후에너지 산업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랑 공급 계약 맺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이 재미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확실하고 이슈가 있고 뭔가 산업적으로 뭔가 킥이 있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그냥 수급이 쏠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기도 사실 현대차의 납품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게 그냥 단순히 재미없다기보다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한쪽으로 물줄기가 좀 쏠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비난 일색인 채팅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코스피 코스닥 중형주 소형주 얘기하고 싶죠. 근데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저희가 언급하기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이 또 많으면은 이제 큰 그림을 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고 뭐 급등하는 종목 엄청 많죠. 근데 그거 다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또 이제 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예, 시장이 좋다고 하시니 죄송합니다. 시장 좋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또 잘 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그 전진건설 로봇, 그 다음에 저기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재건 쪽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인데 이제 좋습니다. 시장의 다이내믹함을 좀 잃은 이유, 그러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쫙쫙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전과는 좀 다른 이유. 네, 아까 거래량의 중계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 게 맞고요. 근데 또 하나는 많이 올랐어요. 그 상간에. 각 섹터별로 돌고 순환매 돌아가지고 오늘 2차 전지까지 많이 올라서 액티비티를 많이 보일 수 있는 섹터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한 차원, 한 낫이 완전히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3,200에 3,500 가려면은 예. 이젠 뭐 갑갑한 것들이 뻥뻥 뚫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계속 얘기한 것처럼 원복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게 그 이상의 의미일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세제 그거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금리 인하도 이제 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웃긴 게 경기를 약간 둔화시키는 정도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는 거. 요거 마지막 그거 방아쇠 트리거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거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되고 나면은 그 두 가지 것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그 재충전한 거를 재장전해서 방아쇠를 딱 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은 8월 들어올 때 물론 미국도 애플이 하드 캐리했습니다. 어저께 구매를 보시면은
애플이 4%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이 오른 것도 그건데 그렇게 미국도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안 오른 것도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돌아갈 때가 이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전체적으로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 재장전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발표돼야 된다. 그게 한두 주 더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8월 한 23일, 27일 뭐죠? 그 잭슨홀 미팅이나 네. 엔비디아 실적까지 미루어서 그때 이후로 그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우리 대통령 가셔가지고 하는 것도 2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3, 25, 27일 얼마나 많은 것이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8월 뭐 휴가도 가기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스팀 테마 자체도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조금은 움직일 거리가 좀 덜어진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예.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부터 먼저 볼까요? 네. 어떤 거를 아까 그 센서스 기술 인구 조사하는 거 보여드렸고, 네. 그 달바 글로벌 있고, 삼성 전기 NDR 있고, 달바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오케이. 리포트가 나오겠어. 같이 세워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18페이지. 일단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실적. 문제는 수익성 전망. 결론은 뭐냐? 단기 모멘텀은 제한적. 이라고 메리츠에서 적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원래 높지는 않았네요.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 30만 원까지는 안 받고 이분은 원래 25만 원.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기준으로 따지면 목표 주가에 근접했던 거죠. 예.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많이 빠졌으니까 벌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 빠지기 전에 PER이 22배였다고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 몇 배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매출 자체 이슈는 크게 잡지 않은 것 같고 하반기에도 뭔가 뭐 입점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익률이 하반기에 이익률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추정 하향치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비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빠졌으니까 이제 이분 기준으로 따지면 이 20배가 간당간당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더 빠지면 아마 이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석할 여지는 있는데 한 번 빠져갖고 계속 다시 바로 반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락한 가능성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오늘은 LG노텍이 더 세긴 하죠. 애플 때문에. 근데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동의하고요. NDR을 했나 봐요. IM증권에서. 특히 얘네들은 두 가지죠. MLCC라고 커패시터.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전장에 들어가는 거 네. 많이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FCBGA 이거는 기판이죠. 기판에 해당되는데 조금 톤은 다릅니다. 결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서 뭐 요 뉴스만 가지고 요 NDR 요 정도 했다는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MLCC는 자동차용의 마켓쇼가 꽤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AI 서버에서는 이미 마켓쇼가 상당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BGA 여기에서는 좀 엇갈린다. PC 같은 경우는 안 좋다. 서버는 그나마 괜찮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조금 드래그 다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라서 갖고 계신 분한테는 유지하라는 톤에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런 분위기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뭐 TP 요런 거는 안 좋나요? 요 리포트는 아마 스파성으로 해가지고 TP를 적어놓지 않아갖고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NDR 리뷰. 예, NDR 리뷰라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요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예. 수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장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순전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와이파이 64기가 플러스 이거 삼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솔직히. 나 이거 봐서 알아? 어떻게 삼성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뭐가 아이패드예요 이러면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나도 이게 다 덮어놓고 이걸 뭐 써놓. 겉에 로고 없어. 로고? 사과 있죠, 사과. 로고. 뭐가 사과. 예. 그걸 봤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이게 IT 기업들이 문제인 거야. 다 베껴가지고 지네 다 무슨 카피캣처럼 이렇게 저기 하는데. 카피캣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예. 아이패드 요거 있잖아요. 버튼 요거 딱 버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오 아이패드 이거 보면은 여기 펜슬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펜슬. 펜슬. 요거 펜슬. 펜슬. 예, 펜슬 포함돼서 아이패드 9세대 풀세트 37만 원 레티나 디스플레이 A급 리퍼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 펜슬 같이 드리고요. 본체 정품의 애플 펜슬 투명 케이스 요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10.2 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정품 애플 펜슬 포함 요게 14만 원이라 그러고요. A급 리퍼 12개월 무상 보증 iOS 입문자 학생 디지털 드로잉 요런 거 가격이 싸요. 예. 제가 실수했으니까 조금 더 싸게 드릴게요. 57만 7천 원인데 50만 원도 아닌 40만 원도 아닌 38만 원도 아닌 37만 9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100세트 한정이에요. 37만 9천 원. 1,000원 더 빼드렸어요. 저기 제가 실수해가지고. 자, 그리고 나는 진짜 애국자다. 애플은 거들떠 보기도 싫다. 지금 관세 전쟁에 뭐네 이러면서 각자 도생인데 삼성 거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 512GB 본체에다가 뒤에 있는 S펜에다가 삼성 북커버 이렇게 풀세트로 이렇게 드리고요. 여기 가볍습니다. 이게 엄청 가벼워요. 155만 원인데 50세트 한정해서 57만 9천 원에 드릴게요. 57만 9천 원. 좋죠? 뭐 카메라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이렇게 화면 저 이렇게 나오죠. 오, 좋다. 네, 카메라도 이렇게 나오고. 아몰레드 고해상도 대화면 12.4인치 삼성 정품 북커버 키보드 플러스 S펜 풀세트입니다. 12개월 무상 보증 A급 리퍼 제품 155만 원짜리 57만 9천 원에. 예. 아우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 S7 플러스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주고 또 펜슬을 이용해서 창의력을 또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여러분들이 싸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위에 다는 거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모 부장님의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 네. 금은 제가 화폐에 대한 그 가치 해지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GBK로 나오는 건 종로에서 금 사시면 요걸로 많이 줄 겁니다. 자, 요게 관세를 매긴다고 해요. 핵심은 금에도 관세를 매긴다입니다. 요건데 그 스위스가 왔다가 이제 관세 못 돌리고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요 이제 이 금 정제에서 똑같이 되면서 금에 대한 부분도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실물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요게 3,500선에서 왔다 갔다가 주춤한 게 중국 쪽이 지금 막 개인 투자자들을 막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금에다 관세까지 매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금값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풀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금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력도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코담대를 하고 하니까 금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기 어려운 게 네. 지금 코인 시장은 개인들은 다 팔고 기관들이 다 사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1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제 완전 인싸, 소위 말해서 이제 나 좀
돼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많이 올라왔을 때 많이 판다라는 건데 그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금을 대체를 다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에 관심 있으시면은 되게 이제 씩 웃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거예요. 저도 오늘 지면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코스피 공매도 잔액이 1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 새 이만큼 늘었고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한 27%가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안에는 반도체도 있고 여기 2차 전지는 안 나는데 2차 전지도 많아요. 2차 전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처럼 막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2차 전지 쇼커버로 되게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집어 누른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원전 내용인데 조선업 다음에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MR에 대해서 지금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데 아까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게 원래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장에서 급락을 했어요. 실적 미스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랑 뉴스케일 파워랑 이제 SMR 공급 계약 체결한다라는 예. 내용이 나와서 오늘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원래 오늘은 원전주가 빠질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외쳤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명령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거고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동안 그 유틸리티 쪽 ETF가 상위 탑5 안에 들어가요. 상승률. 그래서 거의 지수랑 동급 혹은 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 에너지부 신설 뭐 이런 네. 것들과 또 엮여서 에너지 쪽으로 완전 또 쏠림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또 조선 그 마스가랑은 조금 다르지 않아요? 마스가나 조선은 우리가 독보적인 원탑이지만 네. 또 원전은 경쟁사들이 꽤 있잖아요. 프랑스도 잘하고. 그렇긴 한데 미국도 이제 잘하고. 미국이 자꾸 웨스팅하우스로 해서 우리나라 괴롭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엮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전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유틸리티 깔아야 되니까 그럼 특히나 우리나라가 전선이랑 변압기 쪽은 또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슈가 있고 또 여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납기가 또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뭐 나쁠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 미국이 설계하고 시공은 우리나라가 하는 걸로 해서 뭐 윈윈이다 하는데 이거 사실은 걔네가 좋은 거죠. 네, 걔네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낼름 해가지고 같이 좀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선이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다 빼가네. 조선업도 빼가고 반도체도 그렇죠. 텍사스, 테일러, 오스틴 뭐 다 빼가고 원전도 빼가고 너네 다 해라. 알겠습니다. 9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양보합, 강보합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진짜 트레이딩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 그 중에서 작은 종목들이라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중형주, 소형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형주, 소형주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살아남는 종목들, 뭐 코스모신 소재, 전진건설 로봇, LNF,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2차 전지랑 또 좀 탄력성 있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그 극단,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무언가 노려보자는 그런 쪽의 극단,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형주 쪽에서 오늘 2차 전지 빼면은 사실상 뭐 마이너스 한 0.4, 0.3 이렇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방어를 하고 있네요. 뭐 중요한 건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요런 상승 지금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만 봐도 200일선 위로 지금 뚫고 올라갔고 지금 5일선이랑 200일선까지도 저 골든 크로스가 좀 나타나는 그런 형국이고 21선도 121선 위로 쭉 올라와 줬고 2차 전지의 상승세가 계속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장님 본부장님?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네, 트레이딩 영역으로. 조선도 트레이드. 저는 조선도 2차 전지 다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 아니라고 된다는 거는 트레이딩이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팔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 어떤 모멘텀적으로는 분명히 그 셈에는 올라갈 수 있고 그 모멘텀이 희석되면 또 확 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이 한 3개월 내면은 1, 2개월 내면은 트레이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장에서 봤을 때는 AI 반도체 관련되는 정도만 트레이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상승을 잡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은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을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정도는 좀 보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 그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찾는 방법들 다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그리고 이제 미국 관련주들이랑 엮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도 오늘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 넥스 거래소에서 그 막 포스코 피처에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이지 하고 보니까 리튬 가격을 그래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2차전지는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걸 봤을 때 바로 찾아서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겠네를 알면 CATL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뭔가 일단 선물 가격에서 변동이 나왔잖아요. 왜 올라가겠어요?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급등을 하거나 공급이 급락을 하거나 그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는 별로 재미없을 거니까 이전에 나온 것처럼 공급 이슈라고 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본장에서 이렇게 날뛰는 거에서 플레이를 하죠. 이 스토리를 나중에 알면은 1차 VI 이후에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거의 농사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되게 매매가 짧아져요. 짧아지면 막 2% 먹고 망할 때는 막 10% 15%씩 날아가니까 그런 매매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으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을까. 왜냐면 선물 가격이 7% 8% 올라가는 거 되게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2차 전지의 지금 이 단기적인 모멘텀? 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죠. 근데 2차 전지의 이 흐름, 이 분위기, 이 모멘텀 요게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게 지금 올라올 게 마땅하게 안 보이니까 2차 전지를 좀 올리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물론 그러니까 산업이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를 레벨업을 시키자라는 개념인지는 나중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다른 게 갈 게 없으니까 대체제로서 2차 전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언제까지 갈까? 김정일 본부장님? 그것도 잘 말씀하셨는데 다른 섹터나 그런 쪽에 핵심되는 그 섹터들이 얼마만큼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냐를 가늠이 안 되면은 이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개월 내에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룸 남았냐. 이거를 대략적으로 감은 갖고 있어야 돼요. 뭐가 트리거되면 10%더 가겠다. 아니면 당분간 한두 달은 10%까지 5%밖에 안 갔네. 근데 이거는 한번 발동에 걸렸으니까 만약에 리튬 가격이 좀만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 3분기 전망이 한 군데서만 좋게 나오면 과거 흐름상 봤을 때 한 5%더 가겠네. 이걸 가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고 트레이딩 전제 순환매라는 거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이상을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한 달 내로 라고 안 본다면은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더 10%를 더 빨리 가지 못한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바로 수그러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LG엔솔에 대한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이 한 50만 원까지 불렀거든요. 50만 원은 6개월, 10개월 뒤니까 바로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컴포터블 안 하다는 느끼는 그 순간에 어디까지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42,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룸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LG엔솔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룸을 갖고 있다면은 SDI도 키 맞추기 게임에서 그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큰 셋업체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리튬 가격 한 얼마까지 가서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런 것이 가느냐는 것은 약간 스페큘러티브한 게 들어가는 거고 약간 반응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얼마나 중국이랑 올해 관세 전쟁을 할 거냐. 왜냐하면은 2차 전지에서 변화를 촉진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네. 틈을 만들어 준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MS를 뺏으려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좀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약간 가이드는
베센트가 10월 정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럼 두세 달이면 좀 짧죠. 그러면 이제 좀 수익 관점으로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완전 턴한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 그 1기 때처럼 12월까지 끌고 가면 요건 한 5개월짜리, 6개월짜리니까 요러면 한번 좀 빈틈을 노려볼 만 하긴 하죠.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랑 계약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틈은 좀 만들어졌고 그 틈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끼워 집어 넣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엔솔이 6조 원대 LFP 받았잖아요. 그럼 분명 틈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오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리튬 가격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왜? 공급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우리 그 유가에서 봤잖아요. 네. 유가에서 아무리 공급망 해봐야 단기 상승하고 결수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리튬도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요가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요즘에 증시 이제 딱 장을 열면은 조금 고민도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많아지면서 조금 확인도 받고 싶고 그러면 또 머리 쓰다 보면 배도 고픈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딱 맞는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벤트 시청자 질문 모집 이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모든 궁금증을 밥보다 투자 하나가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성껏 답변해 드리는데요. 실시간 댓글의 링크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이나 산업 트렌드나 뭐 포트폴리오나 어떤 것이든 이 밥보다 투자 하나 출연진이 정성껏 방송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주 5분 선정을 해서 점심 한 끼 맛있는 걸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도시락도 교환권도 모두 이렇게 다 보내드리니까요. 이 5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도시락도 받고 점심도 공짜로 먹고 얼마나 좋아요.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9분이고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서 수익 많이 내시고 또 너무 지루하다고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따 클로징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